정청래가 오늘도 사고를 쳤는데 무슨 사고를 쳤는지 요 이야기 영상으로 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행사예요. 그 김민석 총리가 G스타라는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또 참석을 해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 인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 단위 분들이 연인분들께서 좀 더 지스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너무 멋있는 연출자님. 스타를 좀 하는데 이거 처음인데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 네, 대표님은 스타는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타보다 더 재밌지 않으신가요? 재밌습니다 이거.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위험한데요. 이 대표님 이렇게 점점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남은 일정이 있어서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더 정부에 대한 부모님이 여쭤보시면 되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어째 이상품 있잖아. 자, 그냥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죠. 저 경주에 방문했을 때 가서 뭐 에이펙 행사 준비하는데 뭐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 건 좋아요. 갔는데 그때 금관 어린애처럼 그 뭐 거기서 이제 인증샷을 많이들 찍긴 합니다. 근데 금관 쓰고 있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욕을 한참 쳐먹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제가 이제 한없이 가볍다.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의 이제 위치나 본인의 역할을 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사를 가면은 뭐 게임 산업을 어떻게 하면 뭐 발전을 시킬지 뭐 그 게임 관계자들하고 뭐 이야기 좀 나누고 또 무게감 있게 뭐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가서 뭐 회전목마 타고 무슨 그 게임 캐릭터들이랑 사진 찍고 그러니까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무조건 나쁘다. 정청래가 미우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또 뭐 저 가서 놀고 있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은 뭐 가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이는 모습이 영상에 이제 찍히는 모습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듯하게 찍혀야 되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나가게. 그게 이제 정무 감각이잖아. 진짜 민주당에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자리 가서 또 그 게임 산업 관계자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뭐 입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뭐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회전목마 타고 무슨 게임 캐릭터들이랑 사진 찍고 이게 다 노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놀러 다니나?
아이 설마 뭐 당대표가 놀러야 다니겠습니까? 많은 아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 예. 아, 연출한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나 보다. 근데 이것까진 좋은데, 예, 가서 저런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예,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 뭐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사고를 쳤어요. 네? 승부 조작 퇴출 선수를 언급했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e스포츠 발전에 일조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다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는 척 하다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소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리고 이제 프로 게이머들도 팔라고 그런 거예요. 예, 팔 수 있는 건 이제 다 팔아본다. 이게 이제 정청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본인이 이제 게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고 이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묘한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김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마재윤이라는 선수가 승부 조작을 한 거예요. 승부 조작. 예? 승부 조작을 했는데 그 뒤에 붙인 말이 더 웃깁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 승부 조작으로 쫓겨난 선수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도권 내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리를 잡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 승부 조작으로 쫓겨난 선수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뭐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거지 또. 그러니까 모르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예, 이거 SNS에 이제 이렇게 사과문을 올린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보습학원 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가 급해가지고, 예,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팬들께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제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고를 쳤으니까, 예? e스포츠라고 써야 되는데, e솔츠? 보습학원 원장이잖아. 그 애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SNS에 글을 쓸 때는 다 그 당대표쯤 되면은 이런 게 다 박제가 돼버리잖아. 예? 당대표쯤 되면은 좀 검토를 해보고 그 교정을 봐서 그래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뭘 급하게 올린다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려놨다가 결국은 이게 또 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습학원 원장이 이게 뭐냐 그러고 지금 또 조롱을 당하고 있어. 응? 하여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예? 뭐만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 자체가 가벼워서 벌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고 글을 하나 써도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막 쓰잖아. 당대표 수준에서 쓰면 안 될 말들을 막 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의 격에 맞는, 품위에 맞는 글을 하나 쓰더라도 그런 걸 써서, 예, 그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야, 품격이 있는 정당이구나, 수준이 있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 SNS에 그거 막 찌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실수가 나와. 응? 글을 하나 쓰려면은 몇 번을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정제를 해서, 예. 그래서 글을 쓰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좌관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오타가 나와도 망신이잖아. 이것도 망신 아니에요. 스포츠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오타가 나왔나. 아니 본인은 뭐 그냥 실수로 하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국민의힘 애들은 이런 거 가지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야 민주당 당대표가 스포츠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막 싸질른다. 야 보습학원 원장까지 했는데 영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 진짜 창피합니다 이제는. 물론 실수예요. 저 단어를 몰라가지고 뭐 저렇게 쓰진 않았겠지. 근데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에이펙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다 지금 채팅창에다 막 쓰시는데 그 대통령이 큰 성과를 냈는데 거기다가 베리굿, 엑셀런트 베리굿이 뭡니까? 이게 천박하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만약에 일개 의원이 그렇게 썼으면은요 진짜 그 페이스북이 가루가 돼요. 응? 이 천박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정청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욕 안 하고 지나간 거지. 만약에 다른 의원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대통령 베리굿, 엑셀런트 이거를 에이펙 평가랍시고 글을 써놨다고 생각을 해봐. 욕 처먹어가지고 가루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정청래는 아유 또 저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조용히. 자 그리고요 사고 영상을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톤 라이언님 정청래가 그냥 싫은데 자 사고 영상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그 초선 의원들 뭐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몇 달 전 영상이면은 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한국일보 기자가 정청래의 딴지 게시판 활동을 통계를 내가지고 보도를 한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청래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게시물을 올렸다. 이게 지금 민주당 당대표냐 아니면 딴 대표냐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털빠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라 김어준 딴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뭐 유튜브 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레거시 미디어에서까지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자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 썼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10년 동안 1,500번 글 썼다니까요. 진짜로. 딴지일보 그 커뮤니티에.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초선 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받는 방법. 국정감사를 왜 국회의원이 혼내기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잘한 게 없을까요? 우리는 왜 잘한 게 있는데 욕만 먹을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선 때 칭찬합시다라는 걸 했습니다. 칭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강의를 했었는데 문강의 한 50개 기관 중에서 당신들이 잘한 거 3가지를 뽑아서 나한테 보내라.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기관별로 그 잘한 사업을 1페이지씩 2페이지씩 해가지고 칭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가 김 과장 일 처리 잘했어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일 잘해서 승진했습니다. 김 부장 일 잘했어요. 그분이 국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 자료집을 초선 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TV 토론 여러분 잘하고 싶죠? 근데 보좌관이 써주는 거 뭐 하는 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런 주제로 TV 토론에 오늘 나갑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대신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다 댓글 답니다. 국민 보좌관을 이용하시다. 이런 겁니다. 아주 효율성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선 때 국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나도 국회의원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한 건데, 여러분 직접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을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탑자들이 있습니다. 부문별로. 그리고 그분이 전해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비리가 있고, 이건 정책이 잘못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써준 걸 채택을 하면,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의는 서울 봉천동 누구가 대신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질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줍니다. 그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식견을 가지고 제보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SNS를 충분히 활용하시라.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대중정치이기 때문에 대중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중 친화적인 대중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것은 SNS입니다. 저는 악플도 다 읽습니다. TV에서 채널에서 저 까는 거 저는 재밌게 봅니다. 봐야 됩니다. 대중정치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보면 반드시 안티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될수록 안티는 많아집니다.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훌륭한 정치는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입니다. 여러분, 악플에 시달리고 악플에 짜증나고 악플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악플에 저는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요. 그래서 대중의 바다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나라 국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우리 사무총장이 울산에서 사고가 났대요. 이거 당대표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불거지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뉴스가 되면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 TV 토론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는요, 어떤 TV 프로그램이든 주제하지 않고 나가는 용감한 정치인은 그 사람이 진짜 머리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쭈삣쭈삣하고 못 들어갑니다. 대중의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펄스 펭귄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가 펄스 펭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SNS라는 것을 자기가 끼고 살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제가 기가 막혀서 좀 길게 보내드렸어요. 조금 더 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뒤에 영상에 플래카드가 이제 걸려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11월 6일, 11월 7일 사이에 있었던 행사예요. 예, 닭발 먹고 오리발님, 정청래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해, 당신이야 잘해. 예? 명재인님, 한심한 놈, 이찍들이 악플 다는 거랑 민주당원이 악플 다는 게 다 같은가? 다 다른 게 같냐?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11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정청래가 김어준의 똘만이냐, 뭐 이런 말도 나왔고, 딴 대표냐.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인식도 없는 거예요. 딴지 게시판이 여러분 민심의 바로미터래. 그 민심의 기준이래요. 딴지 게시판이. 그건 거기 김어준 그야말로 팬클럽이잖아. 그 김어준이 그럼 딴지 게시판에서는 김어준이 하는 말이 다 진리고 김어준이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중도 보수님, 펜코 보고 정치하는 이준석, 딴지 보고 정치하는 정청래, 도낀 개낀. 정치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도 자주 가서 민심을 살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딴지 게시판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가는 뭐 클리앙이랄지 뭐 거기도 비슷하죠, 성향이.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가는 재명인의 마을,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젊은 개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커뮤니티가 뭐죠? 예, 전부 까먹네. 예.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를 두루 한번 우리 의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우리 당원들 민심이 어떤지 잘 청취를 하고 그걸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죠. 스톤라이언님, 저 정도면 정청래는 환자죠. 예, 치료가 필요한 놈. 덕후, 예, 덕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김어준 좋아하는 딴지 게시판도 들어가보고, 뭐 이동영이 좋아하는 뭐 이싸도 들어가보고, 덕후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덕후나 DC 인사이드의 이재명 겔도 들어가보고, 예, 이렇게 두루 한번 살펴보면서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어준이 곧 민심이다, 김어준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한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 최가인님, 정청래 SNS 자주 하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치매 왔나봐요.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지금 좀 심각한 상태가 됐잖아. 이제는 당대표 지지율이 장동혁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집권 여당, 아까 그 결함 파는 놈이랑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부터가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애들이 김대중, 뭐 노무현, 뭐 이런 분들을 끌어내가지고 또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하는데, 이분들이 안티가 생긴 거는 보수 진영에서 안티가 생긴 거야. 근데 지금 정청래는 문제인 게 뭐냐면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안티가 생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혹은 노무현 대통령을,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물론 안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90%를 득표를 했어요.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90% 득표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그때는 뭐 지금하고 경선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은, 아니 그 안티는 다른 진영에서 안티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치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맞아. 그건 정청래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는 눈에 가신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냐고. 그 수박들하고 문조털레, 한 줌도 안 되는 문조털레 한 10% 빼고 나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당대표 될 때도, 처음 당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77.77% 잭팟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정청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본인이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욕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데 욕을 하냐고.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한테 욕을 먹으면 그건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자랑처럼 초선 의원들 데려다 놓고 욕하는 거 그냥 그건 당연한 거야. 응?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욕 먹는 거야.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전 심각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경우는 백약이 무효인 거야. 다 정신승리잖아요. 정신승리. 딴지 게시판 너무 한다. SNS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자꾸 실수가 나온다. SNS도 저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SNS를 잘하는 사람,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많이 합니까? 효과적으로 하지. 아무 말 막 써요. 그냥 SNS에다 그냥 자다 일어나면 하나 쓰고, 뭐 1시간 2시간마다 하나씩 쓰고 이럽니까? 딱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SNS 통해서 당원들이랑 소통하고. 유튜브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허구한 날 뭐 뉴스공장 나갔습니다.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뭐 질질 짰어요.
필요할 때만 딱 하잖아. 그리고 본인 유튜브를 잘하고. 푸르니르님, 쩔레는 욕 들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좋은 사례가 있는데 뭐 본인이 SNS를 잘한다라고 뭐 얘기를 해. 제가 볼 때 SNS를 그 당론으로 금지시켜야 될 사람이 정청래예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SNS 하면서 정청래보다 사고를 더 많이 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청래가 SNS에 글을 안 쓰잖아요? 그럼 막 걱정이 돼, 제가. 오늘 방송 뭐 하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전 유튜브 방송하고 정청래 까가지고 제가 시청률이 나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정청래가 솔직히 말해서 사고를 쳐주기를 매일 좀 기대를 합니다. 아, 오늘 사고 안 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사고를 안 치면, 정청래가 사고를 안 치면 방송 분량 30분이 날아가요. 예? 뭐 많게는 1시간, 적게는 한 30분 정도 방송 분량이 날아가. 그래서 정청래가 뭐든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인간적으로. SNS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SNS를 하기만 하면 사고니까. 예? 아주 정청래 그 페이스북이 저한테는 컨텐츠의 보고예요. 컨텐츠의 보고. 하루에 한 4-5개씩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난 좋거든. 시청률 짱짱 올라가요. 정청래 SNS 하는 날이 저한테는 대목이야, 대목. 언젠가 하루에 4개인가 5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내가 정말 너무 행복했어. 방송 분량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막 부자 된 것 같아.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정청래가 하루에 페이스북에 글을 뭐 4개인가 5개인가 썼는데 그날이 완전 로또 맞은 기분이었다니까. 야, 오늘 시청률 대박 터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썸네일 정청래 얼굴 딱 박아놓고 정청래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썼다 딱 해놓으니까 그냥 시청률 막 5천 막 6천. 예? 중도 보수님, 최평님 현재 친명 커뮤니티는 이압겔 덕후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은 현재는 변질됐습니다. 친문 소굴로 변질돼서 대통령께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SNS를 커뮤니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예, 한줄 낙서님, 정청래는 최평님이랑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죠, 이런 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를 치냐 이거예요, 저는. 진짜 SNS를 당론으로 금지시켜야 될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초선 의원들 데려다 놓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지,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물론 현대 정치에서 뉴미디어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하고 딴 대표가 하는 얘기하고 그 근본에선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야.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근데 정청래는 보약을 거의 뭐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독약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버리아신님, 저 몇 번이나 차단당했어요. 뭐 악플은 당연한 거다. 악플을 뭐 너한테도 악플도 배울 게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떠들더니 차단도 시킵니까? 그래서 정청래는 진짜 뉴미디어 사용법에 잘못된 사용법의 전형이다. 칼파님이 써주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저렇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정청래가 한 얘기 반대로 하시면 돼요. 괜히 그 얘기 듣고 정청래랑 똑같이 딴지 커뮤니티에서 살고 페이스북 끼고 살고 이러면 진짜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 활용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 세계 정치인들 중에 가장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그 다음에 유튜브 활용법들을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청래가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제가 이렇게 특강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레도님, 정치 잘못 배운 정청래. 정치를 이제 뭐 김어준한테 배웠으니 뭐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